일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요, 달러 투자로 손해 없이 70억 자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박성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 주식 투자에 비해 외환 투자가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환 투자를 하시는 이유, 뭐 달러에 또 투자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잘한다면 제가 주식만 하거나 뭐 부동산을 잘하면 부동산만 하거나 그랬겠지만 잘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 되게 안정적이고 또 잃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뭐 이런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투자도 하게 됐는데 뭐 질문 보니까 왜 주식이 아니라 달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도 해요.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궁금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7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예. 처음에 뭐 얼마로 그럼 어떻게 시작을 좀 하신 거예요? 처음 제가 달러 투자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전 주식 투자로 그때까지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할 정도로 주식 투자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휴직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회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은퇴를 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주식 투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가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상에서 일단 치워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해외에서 좀 사업 비슷한 거를 추진을 하려고 좀 큰 금액을 환전을 해서 해외로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시면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환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처음 이제 환전을 해본 거죠. 환전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냥 환전을 하려고 했더니 1.75%의 수수료를 내래요. 뭐 100만 원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1000만 원이면 1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17만 5천을 내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환전 수수료 우대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대율이 그때 당시에 최고 받으면 90%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뱅킹에서 90%를 받으니까 17만 5천 원 낼 수수료를 17,500원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환전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가져나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환전할 때도 보니까 17만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대요. 나 가만히 앉아갖고 또 돈이 날아가게 생겼구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행히도 거의 모든 은행에서는 내가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잖아요. 환전할 때 재환전하면 같은 또 수수료를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살 때 17,500원을 내고 다시 팔 때, 그러니까 재환전을 한 거죠. 17,500원을 내서 총 3만 5천 원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흘렀는데 일주일 만에 뭐 1,000만 원이 3만 5천 원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재환전을 했는데 이게 웬걸 1,01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게 수수료 절약해서 사고 그러고 나서 팔았는데 큰 뭐 수익률도 아니에요. 1% 정도 오른 거예요. 1% 정도면 한 1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었더니 1,0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번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뭐지? 이거 한번 내가 투자의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큰 금액이니까 이게 되지. 또 작은 금액,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100만 원을 사서 오를까? 오르더라고요. 5원 정도 환차익이 나는 구조로 올라가더라고요. 팔았어요. 5천 원이 벌린 거예요. 0.5% 정도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0.5% 수익이 뭐
이거 무슨 투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수익이잖아요. 예, 하루에 0.5% 달성한 거예요. 이거를 연소 수익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샀던 가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율은 변동성이 잦아요. 예, 한 5원 정도만 올라갔다 내렸다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다시 떨어지길래 또 샀어요. 다시 오르더라고요. 또 5천 원을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 운 좋은 날이에요. 운 좋은 날에는 그걸 5번을 하니까 2만 5천 원을 번 거예요. 100만 원으로 2만 5천 원을 벌면 2.5%예요. 당시에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 이랬었어요. 그런데 난 하루 만에 심지어 환차익엔 세금도 없어요. 거의 정기예금 3% 정도 구조를 하루에 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거다. 은퇴 시뮬레이션 상황인 거죠. 내가 은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익을 올린 걸 계속해서 수익을 냈다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겠어요? 금액 올렸겠죠. 100만 원에 5천 원이지만 1000만 원이면 5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6년이 지난 지금에 저는 지금 한 번에 10억 원어치도 사요. 10억 원어치 샀는데 5원의 환차익을 얻으면 500만 원이에요. 예. 저도 그랬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경험도 쌓아보시고 처음부터 막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10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아요.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시다가 이게 되겠다 싶으실 때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환율이 한 어느 정도 선일 때 뭐 투자를 평소에 하세요? 저는 이제 그때 달러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운도 좀 좋았던 게 지금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오를까 봐 막 걱정하고 정부에서도 막 이거 큰일 났다 뭐 하고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000원이 깨진다 곧. 예. 원달러 환율 1,000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숫자죠.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1,05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50원에 달러를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을 사고 뭐 안 올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 그런 돈이니까 그 자체가. 그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게 주식도 그렇지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잖아요. 내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만 원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니까 수익을 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을 샀어요. 그럼 떨어져요. 그럼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역대 환율 차트를 딱 펼쳐봤어요. 환율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아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70년대 이전에는 고정환율제라고 환율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였다가 변동환율제로 바뀐 게 1970년대 이후여가지고 한 50년의 역사밖에 없으니까 50년의 차트를 딱 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요 정도 수준, 700원, 800원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높았을 때가 1,600원, IMF 때죠. 1,600원, 1,700원 요 정도 수준. 두 개를 단순 무식하게 더한 다음에 중간을 딱 봤더니 1,200원인 거예요. 환율 차트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그냥 중간 지점 등락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중간 지점을 찍으면은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만 사고 1,200원 이상일 땐 팔면 이건 웬만하면 수익이 계속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면 또 내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사지 말고 더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00원 아래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도 했어요. 예, 내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산 거에서 한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좀 팔았어요. 수익 챙기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서 또 수익을 얻게.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달러 투자한 첫 해, 물론 환율도 낮은 상황이라서 제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베너핏이 장점이 메리트가 있기는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죠.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5.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요.
금리가 막 2, 3% 정도밖에 안 되던 상황에 5.7%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사놓고 1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은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고 그 거래의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나와요. 제가 그때 1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벌었어요. 와. 그러니까 100% 수익이니까 한 시장 수익률의 17배를 달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샀다 팔았다를 경험해 보시면은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00원 이상에서도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늘고 경험도 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환율 상관없이 투자를 해요. 이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장기 투자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상가격보다 오르기만 하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1,400원일 때도 달러를 사고 1,300원일 때도 달러를 사는데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는 상황이 최소화된 수준 1,200원 아래에서만 달러를 사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경험을 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 난 3만 원 내면 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막상 3만 원 됐을 때 내가 주식 투자할 줄 몰라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 투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소액으로 한번 이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저는 환율이 높을 때는 반대의 투자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원화 투자예요. 그 원화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은 달러를 사서 달러의 가치가 올랐을 때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은 지금 상황이 원화가 되게 싼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원화를 샀다가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와 원화 투자를 병행해요. 롱숏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어떤 경험까지 할 수 있냐면은, 저한테 누군가 물어봐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좀 배워보시면은, 제가 주식 달러 투자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데 되게 안전하고, 또 우리 경제 위기가 오면 또 이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해지 차원에서라도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 그래도 처음에 1,000만 원 이제 해외에 가져고 나가실 때 수수료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수료, 환전 수수료 이런 거 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이제 밑에도 댓글 달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영상 보신 분들은, 아니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데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투자는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서 거래 수수료가 가장 쌉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일단 주식 투자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에 얘기해요. 일단은 이전에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스프레드 1%에 95%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0.1% 정도밖에 안 들어요. 자, 주식 투자할 때,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은 0.3%예요. 야, 주식 투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거래 수수료가 1,000원 정도인 거예요. 주식은 3,000원, 싸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뭐 특별한 누군가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달러 투자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토스가 이 거래 수수료, 그나마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낮았던 이 거래 수수료를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열일하네요. 스프레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더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가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데 허들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토스를 이용하시면 살 때 팔 때 가격이 정확히 일치해요. 환율이 변하지 않았다면 샀다가 팔면 그냥 0이에요. 돈을 가져가지 않아요, 토스에서.
그래서 처음 한번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토스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작가님. 작가님의 방법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창을 열어서 이게 떨어지고 오르고를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아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려면 계속 그러면은 환율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나 일도 해야 되는데 너같이 백수나 가능한 일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 여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셨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환율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투자입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요. 저도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아침에 한번 환율 확인해요. 그럼 점심 때 정도 그리고 저녁 한 3번 정도.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아침에 한번 사셨다 파시고 뭐 이런 거 아니요. 반복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사죠. 아침에 주로 사요, 제가. 사요. 그러다 점심 정도 봤는데 올라요. 올라 있어. 그럼 팔고 내렸어요. 그럼 또 사요. 사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씩 떨어질 때마다 살래, 5원씩 떨어질 때마다 살래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계획이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1,000원에 딱 처음에 샀어요. 자, 995원 되면 또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996원 정도 됐어요. 지금 살까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995원 됐어요. 어떻게 해요? 사게 되죠. 계획했으니까 계획한 대로 샀겠죠. 그런데 바쁜 누군가는, 직장인은 996원이네, 이런만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불러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992원인 거예요. 땡큐, 사면 더 싸게 샀네?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5원 오르면 5원 환차익 얻어서 100만 원 산 거를 5,000원 벌래라고 계획을 세워요.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5,000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사놓고 그냥 다른 짓 하다가 심심해서 저녁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910원, 1,01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벌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내가 들여다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게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하실 때는 본인이 욕심이 나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이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갭을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10원으로 갭할래, 5원으로 할래, 좀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은 3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 얘기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세븐 스플릿 투자 방법이 뭐 거기에 연관된 세븐 스플릿 투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분할 매수는 너무나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물타기라고 하죠.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5% 떨어져요. 만약에 4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사죠. 평당가가 47,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47,000원 이상 되면 본전 찾고 끝낼래? 라는 생각을 보통 하죠. 저도 그런 거예요. 제 멘탈이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투자의 자아를 나눠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친구가 달러를 1,000원에 사는데 지금 900원 됐어, 큰일 났어 라고는 말을 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나는 사야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내 자아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넘버링까지 붙여요. 제가 박성현 넘버원이 달러를 1,000원에 샀어요. 근데 환율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넘버2가 딱 출동을 해요. 너무 비싸게 샀잖아 너. 나는 싸게 사야지 하고 5원 싸게 사요. 이거는 이제 물타기랑 비슷한데 개념은 달라요. 평단가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넘버2는 그냥 넘버2의 독립적인 놈이에요. 1,000원에 사고 900원에 사면 950원이 평단가라서 우리가 950원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누가 이제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이 945원까지는 오르는데 950원 안 가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법을 하면은 1,000원에 산 놈은 난 상관없어. 난 900원에 샀어. 어쩔 건데 910원만 돼도 수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10원 환차익 얻었잖아요. 그러면 넘버2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 먹어요. 넘버1은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달러는 너무 고평가된 상태라 엔화 투자를 주로 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
제가 980원에 넘버원이 출동했어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마다 샀어요. 넘버원이 사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넘버2가 사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요. 내가 얼마에 몇 시에 몇 분에 샀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지금 기록한 건수가 한 4,500건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80원에 투자를 시작했던 N1 환율이 860원까지 떨어졌어요. 120원이 떨어진 거죠. 넘버 17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920원까지 다시 올랐죠.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갔을 때마다 사다가 밑에서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900원 정도에 왔어요. 다른 분들이 제가 엔화 투자한다고 하면 980원에 투자 시작한 거 알고 있어요? 너 돈 많이 잃었겠네. 아니에요. 저는 돈 벌었어요. 계속 사고 팔고 해서 확정 수익 만들어낸 게 평가 손실을 넘어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 커뮤니티가 있는데 요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인증도 하셨어요. 그분이 수익률이 작년 1년 동안 엔화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겠다. 근데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게 엔화잖아요. 만약에 엔화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아주 최악의 투자가 됐겠죠. 그분이 인증한 걸 보면은 전체 수익률이 0.7% 정도밖에 안 돼요. 욕도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니 무슨 은행 정기이금 예금보다도 못한 0.7%를 자랑하냐, 이게 무슨 투자냐라는 댓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시스템을 모르는 분이고, 이 0.7%라는 거는 한 7원 정도의 한 번에 7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고, 이 투입된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0.7%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번 금액이 중요해요. 2,700만 원 인증하셨어요. 본인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2,7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으려면 급여로 5,4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세금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자, 환차익은 세금 없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양도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금 0이에요. 순수하게 세금이 없는 2,7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는데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달러 투자에 그럼 참고하면 좀 좋은 데이터 몇 가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알아야지, 쌀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비쌀 때 파는데, 요건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주식 투자로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가격이 주가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 알 수 있죠. 근데 가치는 몰라요. 대단한 전문가나 고수 투자자만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떤 노하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이 적정가야. 그러면 이분은 5만 원이 돼도 사고 3만 원이 돼도 사고 결국 버텨서 6만 원이 됐을 때 팔아서 가치 투자라고 하죠. 수익을 얻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밸류에이션을 못했잖아요. 5만 원에 샀는데 3만 원 떨어지면 멘탈 붕괴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샀나? 그래서 손절매를 한다고요. 그냥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고맙게도 가격은 이미 나와 있어요. 환율 지금 $1 환율은 1,350원, N원 환율은 100엔당 905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죠. 자, 밸류에이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달러 지수라는 것을 참고하면 나와 있어요. 달러 지수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통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표시한 건데, 1970년대에 그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을 때 100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100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러의 가치도 알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보다 환율이 낮다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같이 오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0원 이하일 때 이 달러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둘 간에 갭이 벌어지거나 좁혀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넓혀졌을 때 사야 좁혀지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는 개념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엑셀에다가 계산을 해서 달러 지수, 달러 갭 비율, 현재 환율과 적정 환율,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매일 올리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어요. 달러리치라는 앱인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2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앱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달러 투자 데이터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은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재 달러를 사도 좋을지 안 좋을지가 커다랗게 동그라미 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달러 투자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떤 의미?
또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아까 역대 환율 차트를 보니까 1,200원 정도가 중간이더라. 근데 저는 그때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수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을 환율의 적정가가 115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115원은 정부가 꼭 지켜줘야 되는 환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너무 낮으면은 수출 경쟁력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너무 높으면 수출은 좋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낮추려고 막 노력을 해요. 뭐 구두 개입도 하고 달러를 풀기도 하고 너무 낮아지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정부가 도와주는 투자 우리는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질만 하면 정부가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서 아, 나 투자 못하겠네 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낮춰줘요. 제가 달러 투자하고 원화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투자로 이제 조금 신뢰가 쌓였잖아요.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투자법으로 투자를 해서 6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 같아서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아니 투자를 하면 언제는 돈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서 다 모아보면 수익일 수는 있어도 투자 건건이 하나하나마다 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네. 저는 1,200원 아래에서만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하방이 튼튼해요.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0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미국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만 존재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1,200원 아래에서 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 잘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라서 손절매 못해요. 그런데 달러는 가만히 보니까 하방이 견고해서 굳이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정부가 올려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원칙은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 하지 말자. 저 추가 매수 계속 하지만 저는 손절매는 안 해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켰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1,3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아래에서만 샀고 손절매 안 했는데 어떻게 잃어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해요. 저는 누군가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안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투자해보았는데 맞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측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율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분할 매수 되겠어요? 안 되죠. 한 방에 사고 싶죠. 환율 떨어질 것 같아. 무슨 생각하겠어요? 한 방에 팔고 싶죠.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퓨어해요.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투자, 엔화 투자 하실 때는 기준을 잡으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만 접근하셔도 시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경제 정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되는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달러 투자도 하고 원화 투자도 하시잖아요. 달러 투자랑 원화 투자 한번 비교해 주세요. 원화 투자를 좀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내가 외국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밸류드 달러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언밸류드 달러가 뭐냐면은 제가 막 1,000원이 깨지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장기 투자용으로 되게 싸게 1,100원 아래에서 확보해 놓은 달러가 있었어요. 그 달러는 제가 얼마에 샀는지를 체크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언밸류드 달러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저는 미국인의 관점으로, 자, 미국인들한테만 물어보세요. 너 돈 얼마 있어? 그게 원화로 얼마의 가치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밸류드 달러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몰라요. 그냥 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난 미국인의 관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 막 1,500원 됐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싸게 된 자산을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달러로 원화에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용 달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1,350원일 때 이거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00를 1,000,000원어치를 샀어요. 원화를 샀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환율이 떨어져요. 만약에 1%가 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으니까 수익을 얻겠죠. 근데 내 생각하고 만약에 달라졌어요. 환율이 1,350원에서 1,360원으로 올라갔어요. 나는 달러로 원화를 사놨죠. 이 1,000,000원이 내가 투자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1,000,000원이에요. 이게 원화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이제 외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예. 내가 한 뭐 여유 자금을 한 뭐 100만 원으로 일단 해보겠다.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달러랑 엔화랑 지금의 엔화 투자를 좀 하신다고 엔화 했잖아요. 투자를 좀 그럼 하죠. 지금은 달러가 조금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엔화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엔화 투자하시면 좋은 게 토스에서 하시면 돼요. 토스에서 지금 한 905원 정도 돼요. 905원에 사세요.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없어요. 수수료 0인 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일단은 자 샀어요. 근데 올라요. 만약 5원 올라요. 파세요. 수익을 맛보는 거예요. 욕심나서 또 사면 안 돼요. 다시 905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아니 지금 30년 동안 엔화 투자 달러 투자 안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걸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 왜 안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905원에 사는데 910원 되면 파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920원, 930원 되면은 그냥 내 그릇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해요. 30년 동안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9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또 사요. 100만 원씩 또 사요. 떨어지잖아요. 또 사요. 조금 올라요? 또 팔아요. 이거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넘버원을 샀어요. 근데 이거 분할 매수하려고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해요. 작가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떨어질 거예요. 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르는 걸 걱정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기다리시면 돼요. 세븐 스플릿 방법으로 여러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눠야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한 번에 투입할 때 5% 이내에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100만 원이면은 5%면 얼마죠? 예, 5만 원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5만 원으로 수익 얻으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이 돈을 벌어야지. 시드를 늘려야지. 저도 예전에 돈이 없어. 6년 전에 돈이 없어. 1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저도. 전체 시드는 2천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했겠죠. 그 중에 100만 원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총 시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씩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저하고 같이 투자하고 계신 저희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처음에 10,000원씩 사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12원, 13원 이렇게 벌릴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시드를 늘려야죠. 예, 처음부터 욕심 부려가지고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조금씩 현금을 따박따박 내 주머니에 넣는 투자다. 최근에 토스가 나왔잖아요. 토스가 처음 지난주에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딱 처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스프레드가 0이면 이거 뭐 그냥 0.2원만 올라도 그죠?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30분 동안 14번을 사고 팔고를 해봤어요. 샀더니 0.2원 올라서 2,000원 얻었어요. 다시 내리더라고요. 또 샀어요. 이걸 14번을 한 걸 기록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30분 정도 후에 10,000원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밑에 썼더라고요. 시급 2만 원짜리 투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1원, 2원씩 쌓이는 걸 한번 경험해봐요. 그런 다음에 금액을 늘리시면 되죠. 큰 수익을 가장 단기간에 얻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인증한 거 있어요. 참고로 뭐 말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니까 제가 10억 원을 한 번에 투자했어요. 5초 만에 팔았어요. 1,500만 원 번 거 인증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이것도 가능해요. 한 5년 전인가? 이 달러 투자는 이제 좀 빨리 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에서 부장급으로 계신데 달러 투자를 저한테 이제 알게 되고 투자를 했는데 제 말대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루는 2,000원 벌고 하루는 3,000원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재밌고 신나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욕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투자냐 2,000원 벌고 3,000원 버는 게. 그 와이프분 지금 달러 투자하고 계세요. 그분이 달러 투자한 계기가 뭐냐면은 그 남편분이 우리나라 좀 좋은 기업의 부장급이면 급여가 상당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월 급여를 넘어섰대요. 매월 나오는 수익이. 발전해 나가는 거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법으로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바보가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경험과 노하우가 좀 쌓여야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거. 직장인들이 원래 딱 내 월급보다 플러스 한 100, 한 200 정도만 더 있었으면 참 100만 원 정도는 누구라도 가능해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엔화로 미국 채권 투자도 하시잖아요. 그 투자 방법도 한번. 엔화 투자는 원래 중간가가 신기하게도 엔화도 100엔당 1,200원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달러 투자 1,200원 이하에서 하세요. 그런데 1,200원 이상이니까 투자를 못 하니까 답답해 하다가 엔화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엔화도 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엔화는 달러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토스 엔화도 100%예요. 스프레드 없어요. 엔화뿐만 아니에요. 17개국 통화 다 무료래요. 자, 근데 제가 토스의 좋은 점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스에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토스가 좀 이상하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토스는 뭘로 돈 버는데 수수료? 제 뇌피셜이에요. 토스가 이 방송을 들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토스는 기준 환율이 높아요. 달러는 0.08%가 높고요. 그리고 엔화는 0.175%, 175% 어딘가 의미심장하죠. 왜냐면은 보통 스프레드가 1.75%니까 0.175%가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상황에서 사야 되지만 팔 때도 스프레드 없이 높게 파니까 그 안에서만 환전하고 재환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토스가 원하는 수익 모델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달러나 엔화를 투자하다 보면 물릴 때가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달러 투자하다가 물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걸 거쳐요. 이게 뭐냐면은 외화 통장에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줘요. 그걸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토스는 그게 불가능하죠. 일단 이체나 송금도 안 돼요. 토스는. 그러다 보니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토스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토스는 환전 수수료의 수익은 우리가 못 얻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 이걸로 주식 투자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사놓은 달러나 엔화를 여행 가서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거나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토스한테 아무 짝에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서 사고팔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스를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단점도 하나 있는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토스는 이런 위험을 미리 예견을 했는지 한 달에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제한을 두긴 했어요. 저하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미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한도 다 소진됐어요. 사고팔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참고로 이런 얘기 하세요. 달러 투자할 때, 엔화 투자할 때 그러면 어디 쓰는 게 좋아요로 물어봐요. 한 군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토스 쓰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뭐 키움증권을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만 말씀드려요. 근데 작가님은 어떤 플랫폼 쓰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름도 붙였어요.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고 아비트리지를 이용하는 좀 특이한 투자도 해요. 아비트리지가 뭐냐면은 기준 환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A은행은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에요. B은행은 1,005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그런 투자도 따로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증권사와 모든 은행의 계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준 환율이 여기가 유리하고 어떤 때는 여기가 유리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 데서 사고 가장 비싼 데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또 비교하려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리치에 환율 비교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비교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달러, 엔화 외에 뭐 다른 외화 투자는 안 하세요? 엔화가 지금 이제 주력이겠죠. 왜냐하면 싸니까. 이렇게 엔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렸어요. 토스면 이제 물리면 대책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자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엔화는. 그래서 제가 엔화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너무 가격이 매력적이라 하라고 해서 저는 980원부터 분할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사다 보니까 넘버 17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엔화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어도 금리도 이자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제가 한 2년 전에 엔화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슷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주식 사시면 돼요. 한 5% 정도 배당 주는 뭐 재팬타버코나 뭐 이런 거 사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돼요. 니케이 지수가 높아요.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고수들처럼 비싸게 산 걸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고 저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엔화로 그러면
패자부활전 이걸 그냥 기회비용을 날릴 게 아니라 이게 버티는 동안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딱 보니까 미국 채권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뭘 샀냐면은 엔화로 미국 채권을 추종하는 ETF, 일본에 상장된 2621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명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공개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넘버1이 샀다가 떨어지면 넘버2가 사고 이렇게 해요. 그걸로 좀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분할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금리에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다 또 수익 실현해서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또 다시 매수하고도 있어요.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면 261이라고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렸으니까 일본에 상장돼 있는 미 국채를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험하긴 해요. 이거는 엔원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떨어져야지 수익을 얻는데 잘못하면 둘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엔원 환율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엔화도 너무 싸고 국채도 너무 싸잖아요. 싸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얘가 비쌌다면 저는 안 했겠죠. 작가님 얘기 듣다 보면 막 저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초보 투자자들은 대신 뭐 여러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조금 유의해라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셔라라는 말씀 계속 드려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내가 그 가격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투자 잘 못하게끔 생겨 먹은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어요. 자, 손실 회피 평양. 손절매 잘 못해요. 손실이 나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팔고 싶어 못 견뎌요. 야, 이걸 이겨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저도 못해요, 심지어. 예, 그래서 이걸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거의 매일 제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것도 제가 공개 투자를 했는데 청약을 해야 되니까 나누어 사지 못하게 하잖아요. 한 방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이 맨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고 했던 사람이 한 방에 팔게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시스템 안에서 이걸 움직여야지 나도 가능해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지각하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알람 키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시스템이 알람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달러가 1,300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순간에는 달러 투자를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연습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으로 1,200원 이하가 됐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경험만 해보시라. 경험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 그냥 토스로 샀다 팔았다 해보시라. 근데 엔화는 지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엔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넘버1이 980원 싸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넘버 10인가? 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리스플릿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나눠 샀는데 제대로 못 나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번을 나누어 샀는데 최근에 제가 리스플릿이라는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제가 그 앱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스플릿을 다시 딱 깔끔하게 해줘요. 예, 근데 그런 기능을 소개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원래는 10번으로 나누어 산 게 지금 14번으로 나누어 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엔화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저는 14번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14번보다 적게 실패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달러 ETF 사면 안 되는 이유. 아까 그 토스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달러를 내가 샀어요. 그런데 이거 물렸어. 한 1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돼요. 우리나라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미국 월배당주를 사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돼요. 저는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도 사봤어요. 금을 사봤어요. 금 수익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데 자 토스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탈락. 자, ETF 못 사잖아요. 그냥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패자 부활전을 위해서 현금으로 달러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기가 왔을 때 투자자가 좀 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엔화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른데 엔화는 뭐 달러보다 좀 위험하다고 했죠. 그리고 패자 부활전도 힘들고 달러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걸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제가 최소한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번 나누어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700 스플릿이에요. 하방이 닫혀 있으니까 저는 제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계속 살 거예요. 떨어지면. 예, 정부가 올려줄 거예요. 예, 당연히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요. 그래서 조정기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게 달러는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20번 나눴어. 네 말 듣고 20번 나눠서 샀는데 한 1,100원까지 샀는데 1,100원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플릿 하는 방법이 있고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공매도를 해도 되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좀. 리스플릿이 쉬워요 참고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를 멈추세요. 혹은 일을 하세요. 예, 일을 해서 벌어서 또 사세요 그냥. 예, 그래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예, 제가 6년 동안 해봤잖아요. 단 1원도 잃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뭐 너무 많은 뭐 부를 좀 축적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작가님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투자 재테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요 달러 얘기하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그냥 그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달러 투자를 이렇게 해갖고 단 한 번도 잃지 않는 6년 동안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알게 됐어요. 분할 매도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은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선택지에서 제외됐던 게 뭐였어요? 주식 투자죠. 제가 주식 투자를 선택지에 뺐던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이기는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 인증까지 해놨어요. 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인증해놨는데 마이너스 98%짜리를 인증해놨어요. 아니 3개월 동안 어떻게 자산이 98%가 줄어들 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었냐면은 500에 20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할 정도로 돈이 없었던 거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날렸어요.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제가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 메커니즘을 보니까 주식 투자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을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해봤어요.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얘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달러는 앞으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내가 사고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제가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알고리즘만 걸어놔요. 삼성전자를 한 번에 100만 원씩 투자해. 5% 하락하면 추가 매수 7번까지만 해. 그런데 3% 수익이면 매도해. 이거를 딱 걸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저 아무 짓도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사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달러 투자 해보시고 이게 분할 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응용해 보시는데 매직 스플릿이라는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 결론은 계속해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과 함께 외환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